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2회차 기출 생산 1급 이론 시간입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기출 문제가 처음입니다 라고 할 때는 저랑 맞춰가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지만 저는 이론은 사실 먼저 풀어보고 오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보이실 거예요.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실무도 되게 중요하죠.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기출문제 풀이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학습해 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왜요? 문제를 점수를 잘 쉽게 얻어갈 수 있는 문제들만 계속 반복적이고 그쵸? 그런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일주일 전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 모아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이런 팁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사이클 타임이 증가한다. 옳지 않겠죠? 사이클 타임이 감소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2번부터 3번까지는 다 올바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고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구축의 성공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요. 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속적인 ERP 교육을 실시한다. 아주 올바르죠. 그죠? IT 중심의 프로젝트로만 여러분 추진한다? 옳지 않습니다. IT 중심으로 여러분 어때요?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실패의 요인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2번 옳지 않았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경영자와 전체 임직원이 모두 관심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참여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죠? 그래야 성공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번 다음 중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1번 도입하려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된다.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여러분 열어가지고 원활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하는 것이다. 아주 올바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현 시점에 여러분 여기 읽어볼게요. 현 시점에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택하면 그대로 현재의 그 업무를 그대로 고수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게 된다? 이렇게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죠? 실패의 요인이죠, 이 또한. 그죠,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문제 손쉽게 정답으로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ERP 쪽으로 ERP 4번입니다. ERP 구축 절차 중 나왔네요. To be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패키지를 설치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건 어느 단계인가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 to be 설 이렇게 언급했던 거 기억해요? 네,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그 다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 분, 설, 구, 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죠? 구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순서도 기억해 두셔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빈출이죠. 빈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위에 문제처럼 이렇게 분석 단계 해놓고 AS, IS, 뭐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석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바꿔줄 수 있는 문제까지도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됐나요? 네.
여러분 구축 단계 하면요. 모듈의 조합화 이런 것들 떠오르실 거고요. 여러분 구현 단계에서는 뭐 시스템을 평가한다든지 그죠? 유지 보수라든지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구동해 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될 거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서도 되겠죠? 자, 보기에 주어진 내용이 뭐라고 주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BPR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답을 도출할 수 있으셔야겠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는 진짜 생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하는 척도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올바른 것을 골라달래요. A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A는 여기까지가 A죠. 그죠? B가 여기 올라가 있네요. 그죠? A는 뭐라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노동 플러스 기계, 자본 들어가 있어요. B는요, 제품 혹은 서비스 생산에 투하된 모든 투입량, 이게 B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C는요, 하나, 노동 하나, 기계 하나, 자본 하나, 에너지 하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C를 얘기할 때는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쵸, 여러분? 이야기 왜 이렇게 말 표현하는지 알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해봐요. 부분 생산성, 다요소 생산성, 그쵸? 네, 그 다음 총요소 생산성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A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노동과 기계, 뭐 그리고 또 자본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다요소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여러분? 다요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요소. 자, 그 다음에 제품 혹은 모든 서비스, 생산활동의 모든 투입량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총요소라고 얘기하죠. 총요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한 부분으로.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부분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에는 다요소. 그죠? B에는 총요소. C에는 부분의 척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요.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7번입니다. 자, BOM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플래닝 BOM, 생산관리 부서 및 판매, 마케팅 부서, 이런 부서 등등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생산계획, 기준 일정 계획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거 맞아 떨어지죠. 아주 올바른 이야기고요. 퍼센테이지 BOM 하면요. 여러분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죠?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라는 이야기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매뉴팩처링 BOM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팩처링 하면요. 여러분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BOM입니다. 따라서 제조 공정 및 조립 공정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어요. 아주 올바른 이야기죠. 모듈라 BOM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옵션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 적은 종류 또는 단일 한 부품을 가공하여 여러 종류의 여러분 최종 제품을 만드는 화학이나 제철 같은 그런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건 인버티드였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인버티드 BOM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모듈러가 아니라 이는 인버티드에 대한 그쵸? 인버티드 BO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여러분? 모듈러 BOM이라고 한다라면 모듈러 BOM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옵션에 대한 얘기. 방대한 양을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거나 옵션의 종류가 많은 그죠? 이런 말표현들이 붙어요. 그리고 assemble to order에 대한 언급이 붙거나 그쵸,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가 1도 없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는 겁니까?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이 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수정해 놓으셔야겠죠? 8번 문제입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구현 전략 중 성숙기의 내용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숙기 때 어때요? 경쟁 기업이 출현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이 필요하고, 그죠? 경쟁력을 확대해야 된다. 원가와 품질에. 그죠?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성숙기 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여러분 2번이네요, 답은. 그쵸? 생산 능력 및 전략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한다고 했죠? 언제? 무슨 단계? 성장기.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그죠. 능력을 여러분, 능력 레벨을 결정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 능력의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 성장기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생산과 관련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총괄 생산 계획에 관련해서 무슨 전략이 있었죠? 고용 수준을 조정하겠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또 여러분 생산율 조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 또 뭐 있었어요? 재고 수준을 조정하겠다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뭐였죠? 하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타이틀만 알고 있어도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너무 손쉽게, 그렇죠? 생산율을 조정한다,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용 수준의 규모를 조정한다. 그래요? 네. 신설비를 투하하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뭐라 그랬었죠? 마지막 하나는 하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야기했었어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4번이 올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기준 생산 계획의 주문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로포롯이 나왔어요. 필요한 만큼,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구매하고, 그죠? 네, 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오더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리오더 포인트 시스템은 재주문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재주문 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주문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재주문점, 그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써있네요.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이다. 뭐 얘기하는 거죠? Fixed Order Quantity 라고 하는 POQ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나요? 매칭이 참 올바르지 않았다. 재주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주문이, 그렇죠? 다시 주문하는 시점까지 재고가 떨어지면 주문하는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주문하는 시점까지 재고가 떨어지면 주문하는 방식이 바로 리오더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Fixed Order Quantity, 우리 교재에서 써 있죠. 우리 답안에도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줄여서 뭐라고 해요? FOQ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올바르지 않았다. 앞에 설정 지우시고요. FOQ로 바꿔놓으셔야겠죠. Fixed Order Quantity라고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Economic Order Quantity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이야기죠. 자, 따라서 비고주의, 여러분. 이렇게 주문의 비용과 재고의 유지 비용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주문량을 결정합니다. periodic이라고 들어가 있는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기간에 대한 이야기겠죠? order quantity 해서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최대한 수준 기준까지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간격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올바르게 고쳐서 학습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쓰일 수 있는 뭐다? 사지선다형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겠죠.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를 세분화된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의 순서, 소요 기간, 제반 사항들을 여러분 이거 하면 딱 답이 나와요.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주요 공정 및 여유 공정을 산출하는 방법. 우리 어땠어요? 퍼트 CPM이었죠? 네, 이렇게 재빠르게, 그죠? 간트 차트 하면 가로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지. 자리 잡고 있어야겠다. 자,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인 예측 방법입니다. 보기의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라고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때요? 아주 정형화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포인트,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미래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뭐가 나왔어요? 마 이렇게 답이 도출이 되었죠. 그쵸, 여러분? 네, 요런 말표현들을 여러분 사실은 요 앞자락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뒷자락에다가 더 치우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쵸? 분명히 우리 교재에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앞에서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뭐 해요? 미래 수요 예측으로 여러분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아리마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해서 우리 학습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번엔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긴급률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아요. 잔여 제조 일수 나왔습니다. 잔여 제조 일수분의 그렇죠. 납기일이 언제예요? 20일 마이너스 현재일이 며칠 10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가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의 10이 될 것이고 계산기를 분명 두드려야죠. 하지만 계산이 손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어때요? 여러분 제조 잔여 일수 보세요. 10일이죠. 자, 납기일은 25일이고 그렇죠? 현재일이 며칠? 10일이니까 이런 산식이 만들어지겠어요. 10분의 뭐가 됩니까? 15가 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1.5가 나오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다는요. 자, 어떻게 계산해 줘요? 우리 제조 잔여 일수 가보니까 4, 그죠? 30일 납기일 마이너스 지금 현재 10일. 자, 4분의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5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자, 자, 우리가 어때요? 8일이죠. 8일. 잔여 제조일수 8일이고요. 26일 마이너스 뭐 해주면 돼요? 10일이죠? 네. 8분의 뭐가 됩니까? 16이 되네요. 자,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자, 우리 그러면 어때요? 우리 긴급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선순위가 어때요? 가장 작은 거 누구? 나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나에 있는 율, 퍼센테이지 1.5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률 1.5 소수점까지 나타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5 처리해주고 마무리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시험장에선 계산기 쓰세요.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공수계획.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생산 예정표에 의해서만 설비 능력을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공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그죠? 그 작업량을 결정하고 이것을 누가 현재 인원과 기계 설비 등을 고려해서 양자 간에 결정한다. 이런 말표현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수계획을 이런 발표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고요. 절차계획 하면요. 우리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작업 개시 앞에서 여러분 앞서서 뭘 한다? 아주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절차를 위해서 그죠? 작업 방법이라든지 순서를 뭐 한다? 결정합니다. 정합니다. 이런 말표현들이 절차 계획에 쓰이는 정형화된 표현들이죠. 자, 주 일정 계획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일정 계획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준비 작업 계획에 해당한다?
이런 말표현 옳지 않죠. 그쵸, 여러분? 대일정 계획에 따른 여러분 이런 준비에 따른 이 작업의 준비 체계는 주일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중일정 계획에 뭐요? 중일정 계획에 그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고쳐 놓으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올바른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보면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일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바꿔 놓으실 수 있어야겠죠. 소일정 계획은 중일정 계획에 따라 할당된 작업이 결정되며 진도 관리와 작업 분배가 이루어진다. 아주 올바르게 쓰여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죠.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봐봐요. 이번에는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제품의 품질 특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과 불합격품 그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기호가 올바르게 섞여 있는 거. 올바르게 몇 번에 섞여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고 있대요. 이런 걸 무슨 관리라고, 무슨 검사를 해야지만 나오겠어요? 품질 검사를 해야 되겠죠. 수량 검사한다고 합격과 불합격이 나오진 않잖아요. 품질 검사를 물어보는 문제로 낸 거예요. 자, 그럼 품질 검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다이아몬드형,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이아몬드, 역시 다이아몬드는 영롱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품질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콕 박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왜 그런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품질 검사랑 수량 검사랑 헷갈려 하더라.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은 품질 검사로 이야기해 주시고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네모박스 올바른 것은 무슨 검사? 수량 검사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임팩트를 주어서 너스를 떨면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자꾸 틀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 없애려고 그죠? 예, 다이아몬드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건 여러분 다이아몬드죠?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절대 잊지 않기 틀리지 않기 이런 문제는 보너스니까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좋아요. 16번 간트 차트. 여러분 간트 차트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변경과 여러분 변화에 약하죠. 그렇죠? 일정 계획에 있어서 정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대규모에는 대규모 공사 같은 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 했었죠.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 아주 올바르죠. 그래서 사후에 통제가 되게 곤란하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주 올바른 설명이 1번, 2번,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트 차트를 이용하여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서 그나마 간트 차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점이 없으면 뭐하러 사용하겠습니까?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라인 밸런싱에 대한 효율을 계산하세요. 라인 밸런싱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선생님 오늘 계산기 갖고 왔어요. 계산기 두드려야지. 그죠? 우리 라인 밸런싱 어떻게 계산하죠? 작업 장수 몇 개? 4개. 그쵸? 작업 장수 곱하기 가장 오래 걸리는 에로 공정의 그 시간을 끌어오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25분, 50분, 35분, 40분 그 중에 가장 오래 걸려요. 50분 끌어오실 수 있겠죠? 총 작업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했어요? 25분, 50분, 35분, 40분 이렇게 합산해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문제가 너무 착하죠. 150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200이 될 거고요. 200분에 150 합산해 봐봐요. 요거 합하면 60에다가 그쵸? 40 더하니까 100 거기다 50 더하니까 150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뭐 나왔어요? 0.75 이것이 나왔어요. 우리 퍼센테이지로 표기해 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퍼센트? 여러분 어때요? 75%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생산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잘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산식 같은 거 있으면 다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산식만 기억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라면 어때요? 못 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kanban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도요타식의 도요타식 생산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이다. 올바른 이야기죠.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 풀 시스템. 그렇죠. 여러분, 당기기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수요가 발생할 때만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3번이 결합되네요. 이게 매칭이, 뭐 충돌이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력이 있다면 더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 올바르지 않죠? 그죠? 우리 무슨 시스템이다? 풀, 당기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력이 있다고 해서 막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kanban에 대한 이야기, 뜻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 3번 체크해 주세요. 자, 19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정관리 기능 중에서 계획과 실행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차이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추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여러분 밑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계획 기능이 있어야 되고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감사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습니까? 감사 기능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여러분? 어디에다 핵심 드렸어요?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라는 말표현까지 끝까지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뒤에 20번 문제는 어때요? 또 풀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계산기를 갖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아주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동률은 얼마인가? 가동률 어떻게 구했어요? 가동률은 출근율 곱하기 1 간접 작업률. 여러분, 그래서 간접 작업률 같은 말 잡작업률 이렇게도 표현이 되니까 둘 다 알아두는 표현이 좋겠죠. 여러분, 우리 출근율 70%라고 주어졌고요. 곱하기 1 간접 작업률은 몇 퍼센트? 30%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70%는 0.7이고 곱하기 1 여러분 어때요? 30%니까 0.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0.7 곱하기 1 0.3을 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0.7이 나오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또 이렇게 계산기를 들고 암산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0.49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 어때요? 100분율로 표현해줘라 했으니까 100이니까요. 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숫자치만 표현해주세요 하니까 숫자만 49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겠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접 작업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출근율 다 주어졌는데 가동률 구하는 거, 출근율 곱하기 1 간접 작업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써서 기억해 두시면 되잖아요. 제가 매번 생산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문제 무조건 계산하는 문제 나와요. 라고 했던 그 내용들 콕콕콕 찝어드렸을 거예요. 그쵸? 그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어렵지 않게 도출하고 계실 겁니다. 자,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S라고 불리는 기업의 관리 개선 활동 중 보기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필요한 물품을 사용 빈도에 맞게 잘 놓고 있어요. 그쵸? 표시한 후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여러분, 표시한 후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놓는 방법을 표준화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요. 정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과 많이 헷갈려 하십니까? 정리라고 하는 것과 헷갈려 하세요. 왜냐? 우리는 정리와 정돈을 같이 함께 쓰고 있는 생활 용어가 있잖아요. 정리 정돈을 잘해야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때 정리는 무엇을 얘기하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 나눠서 뭐 하겠다. 불필요한 건 과감히 버리는 것을 정리라고 하는 것이다. 정리.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표현 때문에 정리와 정돈을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와 정돈을 구분해 드립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발주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창고의 임대 비용, 여러분 이런 거 뭐예요? 창고의 임대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이죠? 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고의 진부, 여러분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재고, 유지 비용이죠? 그랬다. 자, 재고 자산의 자본 비용 마찬가지로 재고, 유지 비용이었죠? 자, 우리 이거죠. 우리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 비용이 바로 구매 발주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고의 여러분 유지 비용 같은 경우는 재고 유지 비용 중에 보관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감손 비용이라고 하죠. 재고 자산의 감손 비용이라고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진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고 유지 비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자본 비용 있었잖아요. 그쵸?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게 바로 재고 자산을 구입할 때 이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산에, 재고 자산에 투입된 그 자금의 금리 이런 것들이 자본 비용에 많이 표현이 됐었죠. 그런 것들로. 그쵸? 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몇 번이죠? 답은 체크 안 할 뻔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 자, 22번, 23번.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여러분 우리 어땠어요? 구매 비용은 어때요? 관계없다. 그래서 일정하다. 이런 가정하에 만들어지게 됐었잖아요. 자, 재고 유지 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네, 3번이고요. 올바른 표현은 3번. 단위당 주문 비용이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이 어때요? 같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바꿔두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자, 2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풋 요소가 나왔어요. 여러분 매번 선생님이 이렇게 MPS의 인풋 요소 뭐 요소들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거. 외치니까 매번 시험에 언급이 나오죠. 그래요. 그럴 때 좀 뿌듯합니다. 여기 또 나왔어요. MPS의 여러분 인풋 요소 여러분 뭐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주문 정책. 그죠? 현 재고량. 그 다음 수요 예측치. 아주 세 가지 올바르게 잘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거 재빠르게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 아주 훌륭해요. 이런 문제 재빠르게 풀고 계실 거라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SCM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보너스죠, 보너스. 자, 볼게요. 공급망 내에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한 최적의 시스템, 최적화된 시스템, 올바른 이야기. 원재료, 공급업체, 제조기업,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동되는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아주 올바르죠.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그죠? 이를 통해 여러분 고객 가치 창출 및 경쟁의 우위점을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어때요? 사실 목표죠. 자,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소 물류 비용 및 구매 비용이 증가할까요? 아니죠. 줄었다. 이렇게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를 활용하여 이렇게 물류 비용도 줄어들고 구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서플리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옳지 않았어요. 몇 번이? 4번이. 올바르게 교체해 놓을 수 있으셔야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 26번이요. 또 문제 푸는 거 나왔어요. 괜찮다. 우리 이래서 루트키 있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그래서 루트키 있는 계산기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여러분? 같이 함께 경제적 주문량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주문량 얘기할 때요. 제가 맨날 PI는 EDCP야. EDCP 이렇게 여러분 써놓고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P가 뭐예요? 단가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율 나왔잖아요. 그쵸? I는 재고 유지 비율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얘 D는 뭡니까? 수요량이라고 얘기했었고요. CP는 뭐죠? 일의 주문 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에 따라 주어진 내용에 따라 우리가 입력해서 계산만 두드리면 되는 거죠? 자, 계산에 자 단가가 얼마입니까? 200원 곱하기 여러분 재고 유지 비율이 뭐 0.5가 됩니다. 자, 2 곱하기 뭐가 됐죠? D 수요량 몇 개? 100개가 되겠고요. CP 얼마죠? 8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얼마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계산기를 오랜만에 쓰죠. 100 곱하기 800까지 해줬더니 얼마 나옵니까? 제가 잘못했나요? 100 곱하기 800 곱하기 2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누기 100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나누기 100을 해줬더니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루트가 씌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루트 자 이렇게 봐봐요. 지금 우리 계산기에 1600이라는 숫자가 떴죠? 그러면 거기에서 루트 키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계산기에 여러분 계산기를 우리 친구들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기 쓰는 거. 이렇게 1600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계산하니까 계산기에 여러분 1600이 떠 있을 거예요. 요 밑에 루트키 있어요. 네, 1600 떠 있을 때 루트키, 1600 루트키 눌러보세요. 그럼 뭐라고 바뀌어요? 화면에 40이라고 루트가 벗겨지면서 숫자가 40이라고 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은 몇 개가 됩니까? 라고 하면 정답 몇 개? 40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을 좀 해봤어요. 우리 산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네, 매번 여러분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 두세요. 자, 2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무엇을 제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소유 계획 활동 중에서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여러분 제조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모듈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RCCP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정답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요거 읽자마자 RCCP. 그죠? MRP는 CRP.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래요. 이렇게 거듭. 왜냐면 지금은 RCCP가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 CRP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TQM. 그쵸?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TQ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서적인 품질 경영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문화와 경영 관행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TQM에서 강조하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4가지가 있었어요. TQM의 기본 원칙에 여러 기본 원리 4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객 중심. 그쵸? 고객 만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고객 만족 달성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품질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품질 개선 이런 얘기들 이야기했었죠. 그쵸, 여러분? 그랬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그쵸? 품질 개선이 안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뭐가 있었죠?
총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신제품을 개발해라. 이런 것은 여러분 4가지 원리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원칙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 6번이래요. 29번 6시그마의 활동 단계입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새로운 공정의 조건을 표준화시키고 통계적 공정관리 방법으로 변화를 탐지하고 새 표준으로 공정이 안정화되면 그 공정 능력까지 재평가합니다. 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럴 때 몇 번 분석인가요? 아니죠. 관리죠, 관리. 그죠, 여러분? 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정 능력을 뭐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재평가한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 분석하면요. 뭐 특성치를 뭐 한다? 벤치마킹 함으로써 뭐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차이를 분석하고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죠. 벤치마킹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여러분 분석 단계에서는 뭐 공정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개선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최적화하고 성과를 검증하고 이런 단계가 바로 뭡니까? 개선입니다. 이런 얘기들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자주검사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검사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무검사인데요. 무검사니까 이런 직접적이라는 말표현이 옳지 않아요. 간접적이다라는 말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문제 풀으라고 제시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로트별 샘플링 검사, 관리 샘플링 검사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바른 걸 여러분들이 골라주시고 옳지 않은 거 내가 잘 몰라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왜? 알고 있는 것들을 체크 해주면 답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3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QC의 7가지 도구 중에 불량 원인 등을 분류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여 그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대요. 어떻게? 불량, 고장, 결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랬었어요? 그래프 이렇게 뭐 여러분 좀 그림을 좀 예쁘게 좀 그릴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달랐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점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낮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쵸? 예, 저는 이렇게 좀 예쁘지 않게 썼지만 아마 교재 보시면 이렇게 딱딱 예쁘게 아주 잘 적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게 뭐냐고요? 이렇게 생겼던 여러분 그래프가 뭐였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파레토도 됐나요?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 여러분 보세요. 제출된 노트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로서 원자재가 일정한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무슨 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수익검사라고 공부했었다.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그런 표현을 따로 쓰지 아니하고 똑같이 우리 교재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가 여러분 출제된 모습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하단에 뭐가 뜨죠? 홈페이지 주소가 떠요. 그죠? 그 주소를 오셔서 실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도 잘 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꽈락 없이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실무 프로그램 구동하는 강의 영상도 꼭 보셔서 효과적인 학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자신감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그 답 하나하나가 정답이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